收过以后，就是人比较清爽，比较轻松，疲劳感没有了。 求美心切，他们复韩整容却遭失败，没有安全感，太丑了。대구의 한 성형외과. 병원은 손님들로 문전성시입니다. 이들은 대구시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중국 의료 관광객들. 그냥 이렇게 뱉는데 它慢慢的会扩张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덥거나 이러신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더워지시면 이게 더 늘어나면서 얼굴이 더 붉어지시거든요. 将来以后要是说放时间长了，对吧？它可以继续扩散，在扩散的过程当中。 시술 비용은 의료 관광 패키지 비용과 별도로 내야 하는데 때문에 중국인 한 명이 대구에 와서 쓰는 비용은 최소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형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 수술이라든지 뭐 눈 수술, 코 수술 이런 것들을 수술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경우 오늘 같이 단체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필러, 보톡스 이런 것들로 주로 시술을 합니다. 이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병원을 찾는 이유는 뭐니 해도 뛰어난 의료 기술 때문인데요. 韩国这个美容是世界有名的，所以我们就是对这个美容就是抱有很有希望、很信任。 휴일 오후, 김재희 씨는 회사 직원들과 부산의 관광 명소를 찾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온 곳은 어딘가요? 지금 흑시루라고요. 한국 전통 요리를 하는 집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식당 내부가 한옥으로 되어 있고 또 한국의 그 오래된 그 뭐죠? 뭐 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생필품이라든지 그 한국 전통 그 뭐 양식의 기구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 소모품들이 전시가 잘 돼 있어요. 제이 씨와 직원들이 관광지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유는 며칠 뒤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사실 제이 씨와 직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우리나라 병원을 소개해주는 의료관광 유치 사업체 관계자들인데요. 환자별 맞춤 병원 정보 안내뿐 아니라 공항 마중, 숙박업소 예약, 음식점 예약 등 그야말로 의료와 관광 모든 분야에 걸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섯 텐데 똑같은 게 나와요. 김 대표와 같이 의료관광 유치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서 의료관광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조건으로는 보증보험이 1억 들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선 문제 해결을 서울보증보험이 해주고 나중에 저희가 그걸 정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또 다른 중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찾았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이 유치업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요커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한국의료정보 웹사이트엔 국내 유명 대형 병원, 진료 분야별 전문 병원 등이 중국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자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첫 페이지에 일단 담았습니다. 이게 담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라는 걸 속이고 이제 많이 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 질서가 절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우리는 유치 업체입니다라고. 중국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를 브로커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브로커, 중개인 이렇게 껴버리면 무조건 나쁜. 쟤네들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치 사업자들이 대부분 우리는 유치 사업자입니다라는 말을 과거에는 사실 전혀 안 했어요. 최근 정식 유치 사업자임을 먼저 밝히는 업체가 늘곤 있지만 아직까진 중국 내 인식 변화가 크진 않은 상황. 그런데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한 A씨는 퇴사 후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성형 브로커로 활동 중인데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입니다. A씨가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중국 현지 업체와 협력해 환자를 데려오거나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는 식인데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A씨는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국내가 아닌 중국 현지에서 모객 활동을 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많습니다. 이들 중국인 브로커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한국 의료관광 전문가로 소개하거나 미용실, 화장품 가게 등에서 한류 스타의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 성형 환자들을 모집하는데요. 거의 다 한국 연예인들이 다 이뻐서 한국 가서 성형하고 싶은 거예요. 저 자기도 저렇게 입어지고 싶어서. 물론 이들 중국인 브로커가 모두 불법 브로커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집한 중국인을 한국의 정식 유치업체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한국 병원과 접촉할 경우엔 문제가 되는데요. 현행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는 허가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 없이 환자 유치를 시도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브로커를 정의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보증보험을 내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등록증을 내지 않고서 영업을 하는 업체나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 불법 브로커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인 환자를 돈 버는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코를 성형하는 비용은 편차는 비록 있지만 200에서 300만 원 선. 하지만 중국 환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인증받은 의료관광 업체는 대학병원인 경우에는 15%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개원인 경우에는 20%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은 총 진료비의 50에서 70%, 많게는 90%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추가시킵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수수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교통비라든가 또 이렇게 소위 성공 보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분으로 많은 이 환자한테 소위 돈을 뜯어내는. 이들의 병원 선택 기준도 어느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가가 아닌 누가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가에 집중되는데요. 취업자들은 오로지 수수료의 금액에 움직이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한국의 성형외과 병원들은 그런 중국 환자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기존에 그렇게 중국 환자로 인해서 병원이 운영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병원에서는 운영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